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 조정을 받고 우리도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걱정을 하실 텐데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주제는 두려움을 쫓치고 마지막 급등 열차에 탑승하라. 최근에 제가 시장의 두려움에 떨지 마라 이런 말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시장의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초기 종목을 잘 잡은다면 주가는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항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 두 번 놓치게 되면 영영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마지막 급등 열차에 탑승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최근에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골프, 기타, 주식. 이 외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 뭐냐. 한 주에 꽃 한 다발을 삽니다. 최근에 급등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 급등주를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발굴을 해드리고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제가 최근에 보면 로봇주, AI 관련주,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강력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를 한 달 가까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빨리 안 가요. 물론 제가 미리 포석을 까는 거죠.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놔야만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살 테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꼭 진통이 있단 말이에요. AI나 로봇. 다음 주에 갈 것 같았는데 한 주 더 있다 가고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 염원을 담아서 투자자들께 한 송이의 급등과 또 한 송이의 대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매주 꽃을 한 다발 사서 거실에 놓고 이제 사무실 책상에 놓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3월에는 바이오가 여러분들 계좌를 붉게 물들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약 바이오가 뜰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타 업종에 대해서 부진하단 말이에요. 자, 다른 업종들 보면 뭐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18%가 올라오고 하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은 마이너스 4%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을 4년 연속 기록하게 되면 무조건 바이오주들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재료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원대 공장을 건립을 한다. 이게 이제 공시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바이오 투심이 좋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에다 빈살만이 우리 기업들 K바이오에 베팅을 한다. 그래서 아스타에 5억 달러 투자한다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오플로도 실사 중이다.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 양상이 나왔어요. 제가 2, 3주 전에 이오플로를 상승 초기에서 말씀드렸죠. 4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들 크론병 학회 이런 쪽에서 유럽에 이제 신약을 출시하고 이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오가 움직였는데 사실은 주식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자, 5살짜리 꼬마한테 어디서 사야 돼? 그러면 요 바닥에서 사야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을 손을 더듬으면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될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링컨의 게츠버그 연설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정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AI나 로봇이 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 대통령이 인터넷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AI 관련주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2의 반도체로 키울 쪽이 바로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각종 지원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말을 지키는 정부다. 그럼 바이오주들은, 제약주들은 한번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이때
만기가 됐을 때 이제 ETF나 아니면 이제 인덱스 펀드들은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덜 오른 종목은 사고. 바이오주들은 덜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다 가냐? 그게 아니라 주마가편 장세다. 오르는 종목만 올라간다. 그러니 내가 바이오주 들고 있으니까 모두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종목만 올라갑니다. 주마가편 장세라고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요. 올라가는 종목만 투자자들이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 바이오주는 어떤 필요 충분 요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자,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은 3번 정도의 업다운 사이클을 가져갔습니다. 자, 3번 정도 상승을 할 때가 2015년도, 17년도, 그 다음 2020년도인데 첫 번째 상승을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이때는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출시를 한다. 또 한미약품이 5건의 기술 수출한다. 이것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한번 나왔고, 두 번째는 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실적이 양호하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세 번째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네. 그리고 뭐 기타 업체들이 뭐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내면서 강하게 올라왔죠. 저는 사실 신풍제약을 8,000원대 해가지고 이게 한 20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때 션 애킨스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의 제약주가 지수에 편입이 되고 강력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자, 바이오는요.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이오의 파괴력이고 그게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죠. 자, 그럼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때 어떤 쪽으로 올라갔어요? 대부분 보면 이 캐파가 큰 라지캡의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다음 기술 수출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졌다고요. 원래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적 잘 나오고 기술 수출하고 임상 결과 좋아지면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거에 보면 기술 수출을 했다. 또 글로벌 시장이 좋아져서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 그런 라지캡 기업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로 미국에서 잘 팔리는 신약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왜냐? 최근에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4%에서 7% 지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그럼 어디에서 가장 의약품이 많이 팔리나 봤더니 북미 쪽에서 56%의 규모가 팔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국에서 잘 팔리는 그런 제약바이오를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이즈가 크고 또 기술 수출도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다고요? SK바이오팜, 대웅제약.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미약품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북경 한미약품이 실적이 좋아지고 2003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4%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다 임상도 진행을 하죠. 내쉬. 그러니까 피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머크로부터 야, 너 이거 좋네. 우리가 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올 초에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관찰하신다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두 번째,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 자, 우리는 1890년도에 가스 할명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글로벌 빅파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의약품을 20달러 이상 수출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50위권의 글로벌 빅파마가 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의료 쪽은 약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뭐
재봉질에서 봉제 산업하고 또 섬유 산업하고 또 도시화 이루고 이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쪽이 바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이쪽을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금력도 부족하고 신약 개발 과정도 15년이나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단계를 보면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1, 2, 3상을 지나서 신약이 이제 시판이 되는데, 보통 후보 물질을 발굴할 때 보면 5,000개에서 10,000개까지도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임상을 거쳐서 임상에 들어오면 3상에서는 단 2곳 정도가 남고, 그 다음 시판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금력도 딸리고 이런 게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빅파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을까?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HLB가 그 하나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HLB는 지금 표적항암제, 그리고 항서제약과 면역항암제, 칼렘니주맙을 병용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과 칼렘니주맙을 병용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간암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FDA한테 NDA를 신청해서 이게 한 5월 달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간 치료제. 자, 간과 또 해독 작용을 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곳은 피를 이제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신장은 혈액 투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혈액을 투석해서 연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간암 환자나 아니면 간경화 환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간 이식하기 전까지 뭐 도너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혈액을 정화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인공간을 예전에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인공간이 뭐냐면 돼지관과 활성탄 있죠. 우리 활성탄을 버무려서 여기에다가 피를 통과하게 해서 정화가 되게끔 만드는, 이걸 만드는 업체가 이제 간암 치료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쪽에 병용 투여도 많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선낭암이나 아니면 대장암, 위암 이런 데까지 병용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일을 낼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틀란타에서 미국 임상양리학회가 진행이 된다고요. 여기서 이번에 리보세라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물 간의 그 약동학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하고 앞으로 있을 글로벌 임상 결과를 통해서 FDA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HLB, 뭐 HLB 제약, 헬스케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트리온은 제약이 좋지만 여기는 HLB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보세라닙을 라이센싱을 하겠다, 이걸 하지는 않고 우리가 직접 신약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금력이 딸리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팔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임상 진행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 성공하면 로얄티도 좀 주고, 그동안에 우리 자금도 좀 필요하니까 마일스톤도 좀 주라. 각 1상 진행하면 얼마, 2상 진행하면 얼마, 이렇게 각 이정표마다 주는 게 이제 마일스톤이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받는 게 경상 수익이라고 해서 로얄티를 받죠. 근데 이 HLB는 우리 자신감이 있다, 너희한테 안 맡겨, 우리가 끝까지 해낼 거야 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북미에서 의약품을 잘 팔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할 수 있는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은 라지캡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연평균 100%의 기술 수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오롯이 수익으로 찍히고 실적으로 찍히면 좋은데, 지난번에 한미약품 사태 보셨죠? 베링겔 링겔하임한테 이걸 반납을 했다고요. 기술 수출료를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반납할 수 없는 기술 수출이 좋다. 그러니까 좀 적은 중소형 제약사들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기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술 수출이 반납 의무가 없는 것들이 아주 좋고, 실제로 또 우리 제약주 중에서도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아,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데 기술 수출을 하고 반환 의무가 없어서 실적으로 빵 찍히는 그런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까요? 전 그래도 사이즈가 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나 오스코테, GC세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종목 중에서 올라갈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좀 사이즈가 좀 적은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제가 국고처가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때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반환 의무가 없고 또 이게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바이오주라야만이 외국인 기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 바이오주들을 잘 봐야 된다. 자, 지금 주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냐면 바이오주 중에서 지분이 10%가 안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빅머니의 타깃이 된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DNA 링크, 헬릭스미스, 휴마시스, 파나진, 아이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지분율이 10% 전후다. 그래서 10% 전후가 되니까 이사선님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돈 많이 벌어서 왜 이거 주주한테 환원 안 해줘? 자, 그럼 우리가 주요 주주들 바꿀게, 아니면 정관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주통회 때 한다고요. 근데 이제 주주통회 때 이제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서로 표대결을 하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급등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만 약간만 좀 회피를 한다면 또 짜릿한 승부를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제가 DNA 링크 하지 마세요, 헬릭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휴마시스를 말씀드렸다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이제 약간 눌러줬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대주주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 연대가 한 5점 몇 %만 해도 기존 대주주 7%대를 이제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대주주 쪽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업체한테 팔았는데, 이게 또 기업 사냥꾼이라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서로 이제 그럼 여기에 팔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총에 표대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휴마시스나 아니면 제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큐오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큐오도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큐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쭉 다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이제 한번 나오지 않는 매물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를 응집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안전하게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고구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마는 뭐냐면 이 상위 이평선, 보통 이제 60선을 따지는데 60선을 20선이 짧게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이런 고구마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선 위에서는 항상 고구마가 나오는데 이 11선을 20선이 짧게 10선이 짧게 데드크로스하고 골든크로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고구마 이렇게 생겼잖아요. 땅에 묻혀가지고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구마인데 이걸 옆으로 누여놨다고 보시면 되죠. 마름모꼴로. 그럼 20선 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다. 대신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눌림목을 한번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폭발적인 랠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휴마시스는 이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줬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이 1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반에 안정을 한다면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요, 어떤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우리는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떤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거예요. 지금 펀드 중에서도 액티브 펀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펀드가 많이 있는데 주로 보면 뭐예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죠.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벤치마크 수익률을 추종하듯이 종목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갔다. 그럼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자꾸 쫓아가게 돼요.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돈을 못 버는 거죠. 주식은요, 95%가 돈을 잃고 단 5%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돼요. 그 5%가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극소수의 1%가 돈을 크게 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이 다 아니라고 했지만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2차 전지가 간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2차 전지가 시작을 해서 지금 400%를 이번 주에 한번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400%가 넘었단 말이에요. 고프로 같은 거. 그래서 뭐 3, 4천이 2억이 되고 2억 5천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한 종목으로 뭐 1억, 2억을 버는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과 디커플링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안 가는 종목을 디커플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상승 초기에서 공략을 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임상 수출이나 기술 수출이나 임상이나 기술 수출 그리고 각종 학회가 있고 경영권 분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나눠드리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이 종목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인데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걸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슈팅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국내 로봇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로봇주들이 이제 올라가면 뭐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랠리가 나오는 종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전애들은 가장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을 순환매를 시키더라는 거죠. 왜 순환매가 나올까요?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테마를 매집을 해서 급등을 시켜가지고 주도주를 팔아먹기 위해서 2등주를 띄우고 2등주를 팔아먹기 위해서 3등주를 또 띄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서 순환매가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주로 급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점 있는 걸 착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닥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오른 로봇주들 말고 바닥권에 있는 걸 하자. 근데 참 제가 생각을 해도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 초기에서 강력하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제
강한 스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 화려한 물건만 좋아하는데 이런 화려한 물건만 쫓아가다가는 돈을 못 벌어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사서 끌고 가야만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또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리포팅도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로봇 감속기 테마를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속기 쪽이 3대 부품이고 실적이 나온다. 근데 이쪽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정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SPG나 아니면 또 뭐 유일 로보틱스, 해성 TPC, 또 SP 시스템,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40~50%는 금방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SPG나 또는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제가 눌림목을 주니까 수요일부터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이 아주 좋지도 않고 어떤 지수가 박스권 등락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등장을 이겨내는 비책이 뭘까요?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을 공략을 하면 최근에는 10배가도 가능하다.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도 속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미 400%, 500%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어떤 유망한 종목을 상승 초기에 사면 이렇게 강한 랠리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배가 종목을 노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도 에런 저지처럼 메이저리그의 최고 홈런 타자 에런 저지처럼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배가를 노려라. 그게 어려우면 1배거, 2배거, 반배거 이것도 좋다. 그럼 미국의 햄버거 맛집이 있듯이 우리 한국경제TV에는 햄버거 맛집이 없을까? 역시 한국경제TV의 배거 맛집은 어디냐? 바로 저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저는 상승 초기에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 하면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셀바스 AI나 이런 급등 종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베스트 파트너 상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이제 히트 매매라고 전문가들이 자기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히트 매매를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70~80%, 50~60%는 금방 발굴이 됩니다. 저는 이제 리포트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리포트를 쓸 테니까 증권사 팔아 이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유망 섹터, 테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뭐 브리지텍 뭐 80% 모아데이터나 아니면 포스코 엠테,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제 오늘은 이 라온텍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근데 라온텍이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다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기법 강의 하나 알려드리면 항상 빅머니가 입성한 종목 그런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2개 떨어지는 거. 저는 이걸 투음봉이라고 하는데 음봉이 2개 떨어지면 당일날 14% 나오고 하루 이틀 있다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근데 저는 이제 삼성이 XR 기기 쪽에 드랍을 걸 것이다. 이런 포석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역시 반도체 소부장은 약하니까 이런 종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 이제 로봇주가 움직인다면 SPG나 이런 상승 초기에 로봇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다 마찬가지. 이따 이제 기법 강의를 하긴 할 텐데 대부분의 이제 급등주들의 패턴은 보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60선과 20선 사이의 공간, 갭이 있는 상태에서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가 뒤집어지면 에어포켓이 있듯이 20선하고 60선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회전하죠. 그래서 갭이 있는 상태에서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이게 26식 갭 회전 패턴이라고요.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도 상승 초기에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란 듯 60선 상승 추세 26식 공간이 있고 갭이 있는 상태에서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회전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리포팅을 해드리고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또 로봇주가 움직이면 로봇주. 지난번에 TV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 아영 씨가 찍어서
잘 올라갔던 이 100% 가까이 급등을 했던 이수화학도 이걸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떤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슈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이 상승 초기에서 저는 고구마나 개폐전이 나오면 꼭꼭 매매를 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리지텍을 20선 위에서 5선, 10선 고구마가 나오기 때문에 했고, 또 모아 데이터도 여기서 개폐전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서 리포팅을 해드렸더니 레인보우처럼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급등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급등하면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에코프로 뭐 400%도 올라가고 셀바스 AI나 이런 급등주가 됩니다. 오픈엣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런 전략을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한 송이의 급등과 또 한 송이에는 대박을,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그런 좋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금, 토, 일 방송 끝나고 3시간, 4시간씩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무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